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 관세 예고와 관련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은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U가 미국과 반도체 품목의 15% 관세에 합의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삼성전자를 협력사로 낙점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마켓워치 첫 소식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봅니다. 홍 기자, 이 반도체 관세율 100%로 한다. 이게 또 시장을 오늘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품목 관세율이 100%가 될 것이다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반도체 품목 관세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관세를 언급을 한 건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So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Okay? 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당연히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앞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도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추가로 미국 기업을 위해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위탁 생산하는 TSMC는 대만에서 생산을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고 또 미국 기업을 위해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품목 관세도 큰 틀에서는 미국 내 투자와 함께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의 연장선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화웨이에서 만든 칩 등이 관세 10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의 관세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린 100%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밝혔어요. 네, 일단 100%는 아닐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세부 사항이 나와야 좀 알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면 1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EU와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을 할 때 반도체 관세를 15%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15%보다는 높게 설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 TSMC와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관세 면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변수는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이걸 한국 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선적지인 베트남을 수출국으로 보고 관세를 매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TSMC가 우리는 반도체 관세가 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칩에 공급하는 HBM을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면 이것도 다 면제가 되는 거냐 이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죠. 네, 크진 않습니다. 한 10% 남짓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관세가 적용될지 이 부분 좀 여파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강세 배경에는 애플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엔 애플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았는데 이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애플이 삼성전자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8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글로벌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51.6%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주로 갤럭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15%로 2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3위가 옴니비전이 이제 중국 업체고 온세미도 중국 업체인데 중국 업체에 좀 추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니를 추격을 하고 또 중국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서 아이폰에 공급하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삼성전자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애플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방향에 좀 이걸 맞췄다 이렇게 의도가 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을 거의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을 좀 높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 기술이 뛰어나고 또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로 꼽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이런 빅테크들이 차례로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린다는 점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빅테크인 테슬라와 애플을 잇따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파운드리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좀 차이점이 있는 게 테슬라는 이 AI 칩을 새로 지어질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애플은 지금 지어진 지 좀 오래된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과의 계약을 뭐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의 성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인 이 두 회사를 잇따라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이 삼성 파운드리의 뭐 좀 저력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됐다,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고, 또 시스템 LSI와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좀 장기적으로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지금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계약이어서 삼성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각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숙제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수 있다면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른 빅테크의 추가 수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 홍원표 기자였습니다.